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길이 롱휠 베이스 버전만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길이가 5090 5090mm고요 휠 베이스가 306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에서 F 세그먼트 위급 모델들하고 놀만한 덩치로 바뀌었죠. 게다가 이제 전동화 시스템을 강조를 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품었습니다. 250마력인데 때에 따라서 14마력까지 추가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시스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동 걸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시동 걸 때 보면 스타트 모터가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걸어주는 게 아니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뭔가 좀 조용하고 낙낙하게 시동이 걸리죠. 2.0 터보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250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m를 냅니다. 이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구간이 좀 인상적인데 제법 낮은 1800rpm부터 48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언급하자면 이건 단순히 어떤 14마력의 출력을 더해서 차가 더 잘 나가고 막 고성능을 발휘하고 막 그러기 위한 의도는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로 연료 효율성을 키우죠. 3%에서 5% 정도까지 이 부분 변경 전 세대의 S90과 비교하면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볼보가 전동화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는 디젤 엔진을 얹은 볼보의 모델은 만날 수 없고요. 그 S90이 어떤 볼보 코리아가 발표한 전동화 전략의 첫 번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S90이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어서 우선 효율성이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물론 초반에 좀 힘을 좀 보태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조금 더 매끈하고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 감각도 물론 보여주지만 그것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킥다운을 해야 돼서 단수를 내리물어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힘을 좀 보태주는 겁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다이내믹 중에서 지금 컴포트 모드에 두고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풀스로틀을 해보면 70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되는데요, 6500을 살짝 넘으면서 기어 변속이 됩니다. 250마력에 35가 약간 넘는 토크, 이 덩치를 감안하면 폭발적인 가속감이나 아주 자극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앞바퀴를 굴리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이진 않은데 꾸준하고 끊임없이 진득하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그런 맛이 있고요. S90은 물론 세단 라인업이 많지는 않지만 볼보에서 가장 크고 넉넉한 모델이잖아요. 게다가 이 롱휠 베이스 버전이 들어오면서 뒷좌석 공간도 넓어졌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있게 다니는 패밀리 세단의 컨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여유있게 다니면 상당히 편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강조한 이 차의 만듦새가 확연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정숙성은 상당히 탁월해요. 앞뒤 모두에 이중 접합 유리 두 장을 겹쳐서 만든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엔진 사운드가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카랑카랑하고 부드럽고 그런 이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걸 적당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서 속도와 상관없이 엔진음, 그리고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그런 것들이 실내로 들어오고 들이치는 걸 상당히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플러그인 세단이 갖춰야 할 기대치 그 이상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스로틀을 하면 박진감 있게 확 나가진 않지만 꾸준하게 밀어주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키를 보여드리면 요게 오렌지 색깔 키가 케어 키입니다. 보통 차를 구매하시면 키를 2개 주잖아요.
근데 S90에는 케어키라고 하는 이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메인 키는 검정색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렌지색 키는 케어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키에서 시속 50km에서 시속 180km 사이에 속도를 설정해서 입력을 해두면, 이 케어키를 저처럼 케어키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그 설정해둔 속도 이상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속 180km가 요즘 같은 이 출력 좋고 차가 점점 좋아지고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데 웬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볼보는 이전부터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강조했잖아요. 이 역시도 과속으로 인한 큰 사고, 그걸 좀 어떻게든 막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인해서 이 케어키라고 하는 장치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오레포스사가 만든 크리스탈 기어 노브, 뭐 그립감도 좋고 온폭칸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유리 재질이라서 미끈미끈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립감도 좋고요. 이렇게 딱 팔걸이에 팔을 대고 딱 잡으면 한 손에 쏙 들어와요. 전자식 기어 노브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인데, N에서 D로 가려면 두 번, 그리고 N에서 R로 가려도 두 번 딸깍딸깍 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이 지금 D 모드에서 한 번 밑으로 당기면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패들 시프트 같은 건 없고요. 여기서 수동 변속을 하려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젖혀서, 왼쪽으로 치면 다운 시프트고요, 오른쪽으로 치면 시프트 업입니다. 자, 수동으로 한번 차를 몰아보죠. 두 단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어를 내리물 때는 즉각적이고 빠른 편이고요. 단수를 올릴 때는 내리물 때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뒤로 당기거나 여기에 패들 시프터가 있어서 주행을 하는 이 수동 모드가 아니어서 조금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이 괜찮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지는 느낌도 나쁘진 않네요. 수동 운전을 꼭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셔도 뭐 적당하니 괜찮습니다. 이 댐핑 스트로크, 아래 위로 내리돌리는 폭이 여유가 있어서 묵직하게 도로를 깔고 달리면서 좀 포근하고 안락한 맛이 강하고요. 그리고 롤링이나 바운싱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S90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으니까 플래그십 패밀리 세단에서 타이트하게 조여가지고 단단하고 막 탄탄하고 그런 느낌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죠. 하지만 막 불안하거나 넘실넘실 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안정감이 있고요. 주행 모드를 한번 다이내믹으로 둬보겠습니다. 다이내믹으로 두면 바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감각이 훨씬 민감해지고요. 단수도 최대한 내리물고 고RPM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핸들도 조금 더 팽팽하고 묵직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상 이 다이내믹 모드에서 이 변화는 이 핸들링 감각이 훨씬 좋네요. 조금 더 팽팽하게 긴장해 있고, 이 다이내믹 모드에서의 스티어링 휠 핸들링 감각도 절대 무겁거나 버겁지 않습니다. 네. 그립감도 좋아요. 이 림의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수준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전체적인 크기 역시도 5m가 넘는 대형 세단에 들어있는 스티어링을 치고는 적당합니다.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를 제가 한번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에 모여져 있는 버튼으로 아주 쉽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죠. 이걸 지금 활성화 시켜 보면 속도를 여기 구간에 맞게 100으로 맞추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5단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테스트 차원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었는데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뭐 이 정도면 조향하십시오. 스티어링 휠을 손을 잡으라고 지금 계기판에 그래도 잡지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바뀌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번 소리 내주고 그래도 잡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해제해 버리죠. 운전 시야는 상당히 편합니다. 이 대시보드도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평평하고 낮은 편이고, 그리고 사각지대
사이드 미러도 플래그 타입, 깃발 타입이라서 이 A 필러도 얇고요. 그래서 이 쪽창은 없지만 A 필러의 경사도도 꽤 있는 편이고, 그 이 사이드 미러와 A 필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뭐 좁은 골목을 다니거나 할 때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거치면서 이 뒷모습이 특히 꽤 이젠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턴 시그널 램프, 방향지시 등도 요즘 유행하는 스르륵거리면서 움직이는 시퀀셜 타입으로 바뀐 것도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죠. 다이내믹 모드는 아무래도 단수를 낮추고 엔진 회전수를 좀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 비해서 조금 시끄럽죠. S90에는 컴포트나 에코 모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기판의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의 표시창에 좀 그래픽이 달라지고요. 에코 드라이브라고 해서 배터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담당하는 배터리의 잔량도 건전지처럼 계기판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잔량이. 그러니까 승차감이 안락하고 편하고 기본적으로 패밀리 세단 기대하는 그런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인데, 묵직하고 탄탄한 느낌이 같이 깔려 있어서 이 정도면 조용하고 안락하고 편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고 괜찮습니다. 우선 뭐 차체가 커졌고요. 특히 뒷좌석 공간의 여유가 흘러 넘칩니다. 헤드룸과 레그룸은 늘 여유 있고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5090mm라고 하는 길이, 3060mm라고 하는 휠 베이스가 주는 이 만족감,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이 부분 변경 S90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B5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을 달고 등장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2.0 터보 가솔린 엔진의 느낌, 무난하고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이 판매가 될 인스크립션 트림인데요, 이 밑에 모멘텀 트림이 있습니다. 모멘텀 트림도 기본적으로 시티 세이프티라고 하는 볼보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사양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모델도 옵션이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분 변경 전 모델보다 옵션 항목이 상당히 풍성해졌습니다. 이 오레포스사가 만든 크리스탈 기어노브, 예전에는 T8 모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기어노브죠. 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풍성하게 챙기면서도 가격은 1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S90이 이 짧은 사전 계약 기간 동안 3,500대 이상 지금 사전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이 주행 감각이나 느낌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조금 더 매콤하고 칼칼했으면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인 욕심상엔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개별 설정 모드 같은 건 없습니다.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딱 깔끔하게 세 가지 모드고요. 브레이킹 느낌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것 때문일 거예요.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브레이킹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킹 감각이 살짝 물먹은 스폰지를 밟는 듯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동 느낌이 그런 거죠. 이 덩치와 출력을 제어하기에는 뭐 여유 있습니다. 네,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네, 쥐어짜고 달리는 맛도 아주 카랑카랑하고 매콤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아쉽지 않고요. 볼보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S90을 굵고 짧게 시승을 했는데요, 실내 공간 여유 있고 가격 대비 옵션 사양이 풍부한 가족 세단을 찾으신다면 한 번쯤 타보세요. 네, 꽤나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리고 이 편의 장비들이 매력적이어서 특히 오디오가,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요 19개 스피커를 품고 있고 1400W의 출력이 구동을 합니다. 음향 경험 들어가면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홀만 있었는데 이번엔 재즈 클럽이 추가가 됐습니다.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볼보의 S90 시승 영상은 이쯤에 정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